오늘은 수열 두 번째인데 크게 두 가지만 할 거예요. 하나는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거고요. 하나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온도를 낮추셔야 돼요. 그럴 때는 서서 들으면 돼요. 가서 뒤에 서서 들으세요. 아니. 그럼 여기 일로 앞으로 오세요. 넌 여기 앉으세요. 여기. 그래? 문진쌤이 일로 가라고 안 하셨어요. 여기. 정확히 여기. 왜냐면 여기가 가장 때리기 가까운 자리거든. 졸리면 일로 오세요. 자.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일단 얘는 뭐냐면 새로운 기호예요. 그래서 너의 뜻. 마치 우리가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듯이 오늘은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웁니다.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데 이 시그마에 잘 보시면 정의와 성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이걸 써볼게요. 시그마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호를 써주시고 여기에 K는 여기에 이제 N1, N2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은 어떤 수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뭘 뜻하냐? 되게 복잡하죠? 자,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자리에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에 있는 바로 K라는 자리에다가 K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N1 플러스 1을 대입하고 N1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쭉쭉쭉 대입해서 N2까지 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보통은 이 자리가 N1으로 잘 나오지 않고 그냥 1부터 N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꼭 여기가 1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너네가 수열을 1부터 더할 필요는 없잖아. A3부터 중간부터 더할 수도 있고 A10부터 더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A1, A2, A3, 땡땡땡, A, N까지의 합 요렇게 생겼습니다. 즉 뭐랑 똑같겠니? 우리가 앞선 지난 시간에 배운 SN과 똑같아요. 사실은 요렇게 생겼으면 SN과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A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한해서이고 이 자리가 다양한 형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 K를 5부터 예를 들면 뭐 10까지 이렇게 바꿔놓고 A를 2K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K 자리에다가 5부터 차례대로 1씩 커져가면서 10까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즉 항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어? 개수는? 5부터 10이면 몇 개예요? 6개가 나와요. 처음에 5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니? A 그 다음에는 12가 나오고 그렇죠. 땡땡땡 A 20까지 이런 식의 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슬슬 SN과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지금 이런 식의 시그마라는 표기는 뭔가를 내가 합을 하는 경우에 기호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이거를 번번이 이렇게 다 쓰기도 불편하거니와 우리가 SN에 대한 형태로는 너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정의를 해줬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거 해볼까?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1.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땡땡땡 이렇게 너네 보고 합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합할 수 있죠? 왜? 이건 무슨 수열이니까? 이름이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그럼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K를 3부터 9까지 해볼게요. 2의 K승 이런 거 해봅시다. 이 자리는 그 어떠한 K에 관한 식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 1에서는 좀
제한적인 것들이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미적분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희한한 것들이 이 자리에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너는 첫 항은 뭐가 되긴 소연아? 뭐가 돼야 돼요? 8 되죠? 그 다음에는 16. 왜 16인 거야? 너가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런 식으로 이 K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1씩 커져간다는 거예요. 땡땡땡. 마지막에는 너가 들어가면 2의 뭐 9승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풀어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아, 너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요구하는데 첫 항이 8이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보니까 7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차 등비의 시그마로 표현한 형태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형태들도 이제 문제에서 합을 구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형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열을 합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수열을 뭔가 정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의하기를 일반항 형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만 몇 개만 더 해보면 중요한 거는 반드시 K에 있는 부분만 바뀌는 거야. 그럼 식을 이제 선생님이 숫자로 예를 들어서 쉽죠. 문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너를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첫 항은 뭐가 돼야 될까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그래요? K 자리만 바뀌는 거야. 얘는 일정합니다. K에 관한 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K 부분만 바꿔가면서 쭉쭉쭉 대입해요. 첫 항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n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너를 n이 몇 개 있는 거야 사실은? n이 총 n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부터 n까지의 합이 된다고. 이렇게. 이 부분은 등차수열의 합을 가지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자의 이름이 뭔지도 되게 중요해. 내가 여기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야. 너가 뭐 2n이라고 해놓고 너가 n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n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n이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바꿔주면서 대입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문자에 대한 요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문자의 동일성을 봐주시고 요 식에다가 너를 일씩 바꿔가면서 더한다가 끝입니다. 자, 이게 기본 시그마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시그마를 가지고 식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줬으니 식을 줄 테니까 이걸로 시그마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땡땡땡, 10 곱하기 11. 자, 요거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표현해 보세요. K에 관한 시그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요게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A, 1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얘가 A, 2의 역할을 하는 거고 땡땡땡 가다 보면 중간에 어딘가 A, K의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겼겠니? 당연히 AK는. 아, A1은 2 곱하기 3이에요. A2는 3 곱하기 4야. 가다 보면 AK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런 규칙성을 보고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K는 어디부터? 1부터. 이렇게. 1부터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9개죠? 9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문제가 될까? 너를 K랑 K 플러스 1이라고 해놓고 그 대신 K를 2부터 10까지 바꾼다고 해서 상관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
2부터 시작하면 2 곱하기 3에서 시작하죠? 10 들어가면 10 곱하기 11에서 끝나죠? 얘도 1 들어가면 2 곱하기 3에서 9 들어가면 10 곱하기 11에서 끝나죠. 즉 관계가 자체가 동일하죠. 그럼 자, 이번엔 요건 어때? K라는 문자를 선생님이 N으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바꾼다고 해서 너의 식이 이것을 뜻한다는 게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전혀 안 달라지죠. 어차피 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숫자로 된 형태인 거예요. 이 n이라는 요소, 이 k라는 요소는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내가 매개체 역할로 사용할 뿐이지 마지막에 식을 정리하고 나면 n이라는 요소나 k라는 요소는 더 이상 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의 구성은 어차피 n으로 바꾸나 여기를 네모라고 바꾸든 x라고 바꾸든 상관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지만 k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쓴다입니다. k랑 n을 가장 많이 써요. m도 쓰고 l도 쓰고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주로 k랑 n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시그마의 성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시그마의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예요. 즉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ak를 한 것과 시그마 m을 1부터 n까지 m을 한 거는 사실은 똑같아요. 너랑 문자만 같다면 이렇게 당연히 같은 거죠. 그죠? 왜냐면 A1부터 AN까지 합, 얘도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를 1부터 N까지 합을 해주고 더하기 K를 N 플러스 1부터 M까지 이렇게 합을 하면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얘는 1부터 N까지 다시 N 플러스 1부터 M까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1부터 M까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시그마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구나.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수투할 때도 아주 비슷한 형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합을 서로 합칠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A1부터 10이야. 얘가 11부터 20이야. 당연히 더하면 1부터 20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그마는 실수배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요걸 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어떤 a, 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상수 b, k 요렇게 생긴 수열을 쭉 내가 합을 한 거는 뭐랑 동일하냐면 따로따로 너를 합을 하고 얘도 이렇게 합을 하고 실수배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 따로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하고 심지어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 같은 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한 번에 계산을 할 일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면 너네한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1부터 n까지 10까지 2k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k승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은 이거는 하나의 수열로 바라봤을 때는 되게 불편하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는 따로따로 보면 편해요. 너랑 너를 따로따로 보면 좀 편하죠. 왜냐면 얘는 등차 수열이고 얘는 등비 수열이고 따로따로는 우리가 합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시면 55가 나올 것이고 아니지? 100 나오고 이 부분은 첫 항이 3이니까 3 곱하기 3의 10승 빼기 1 나누기 3 빼기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열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합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너네한테 K를 1부터 20까지 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 빼기 n은 1부터 20까지 n제곱 더하기 2n. 예를 들면 이렇게 해달래. 그럼 잘 봐. 기본적으로 변수가 서로 다르죠. 얘는 k에 대한 시그마고 얘는 n에 대한 시그마예요. 하지만 변수는 내가 자유로이 바꿔줘도 상관이 전혀 없죠. 그죠? k로 바꿔줘도 똑같다 그랬어. 방금 여기서. 그러면 바꿔주고 나면 잘 보시면 구간이 같아요. 1부터 20, 1부터 20. 얘도 구간이 같을 때만 이렇게 구간이 같을 때만 따로따로 합치거나 쪼갤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너를 합친다고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줬을 때 장점이 뭐겠어? k제곱 같은 부분이 사라지죠. 그죠? 2k만큼이 또 사라지겠죠. 즉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k 플러스 2라는 요것을 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짠. 그럼 이제 또 증차수열 합이니까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그마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를 하고 나면 요 성질과 관련된 요소를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물론 얘도 중요하긴 한데 얘는 아주 많이 쓰이진 않고 뭐 쓸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이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실수배거나 따로따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특별히 외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자, 그럼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이거를 잘라놓고 내가 저기를 넘어가 버렸어요. 안돼.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결석생이 있어가지고. 자, 이쪽은 이렇게. 자, 좀 가세요. 자.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나오는구나. 이거 지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의 성질, 그다음에 기본 시그마의 뜻을 했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여러 띄고 가진가요? 여러 가진가요? 여러 가진가요? 여러 가지입니까? 아, 그거 쓴 거 선생님 썼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수영도? 이거? 가지치. 이렇게 이거. 경우에서 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거를 수영도라고 불러요. 수가 나무 숫자를 써요. 나무처럼 생긴. 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일단 등 차 수열의 합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등 비수열의 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에 대한 합, K 제곱에 대한 합. 참고로 거기 공식 다 나와 있어요. K 세제곱에 대한 합.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n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6분의 2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려워 보이지만 너의 전체 그냥 제곱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제곱의 형태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3번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해서 동그라미 1, 2, 3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고 요거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하지만 증명 알려줘봤자 다 까먹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증명해 줄까요? 증명은 축차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명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야. 자, 아무튼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얘는 사실은 당연하지. 왜? 첫 항이 1이죠. 마지막 항이 n이에요. 그럼 1 더하기 n 나누기 2 곱하기 n 항의 개수. 등차수의 합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nm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가장 잘 안 외워집니다. 왜냐면 6분의 여기 뭐 2n 플러스 1도 있고 얘는 그냥 너의 제곱이라서 좀 외우기가 쉬운데 이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세제곱까지는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온다. 왜? 그럼 증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죄송해요. 왜가 어디 있어? 증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증명되냐? 봐봐. k 플러스 1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너의 전개식을 이용합니다. 전개식. 자, 전개식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양변에다가 k에다가 1부터 쭉 n까지를 대입하고 양변을 합칩니다. 무슨 얘기냐? 자, 1을 대입해 보시면 2의 3승 빼기 1의 3승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의 1승 더하기 1 이게 지금 양변에 1 대입한 거. 양변에 2 대입하시면 3의 3승 빼기 2의 3승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시간 관계상 쭉 n 들어가면 n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n 3승 한 개 정도 더 쓸까? 1승인데 2인데 2 2의 1승 너가 3의 1승 너 왜 3승 됐냐? 아니 마음이 급하니까 또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하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또 수업화를 봐야 된다는 둥.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 그렇게 지랄하셨던 자, 이렇게 양변을 쭉 더해줍니다. 짠. 여기부터 쭉 더해보시면 이 부분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겠죠. 뭐만 남냐면 n 플러스 1의 3승 빼기 1의 3승이 남습니다. 자, 우변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합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슬로우다운 해봐요. 네? 좋았다. 그러고 저번에도 못 잡으셨잖아요. 좋았다. 목이 잘 잡는 사람 아. 좋아하는데. 열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못 잡는다. 자, 쭉 대입해서 양변을 그냥 쭉 더했다니까. 그럼 너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없어진다니까. 쭉쭉. 요? 요거 3. 요거.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n 플러스 1 조용.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요소죠? 그럼 이만큼 싹 다 넘기고 얘랑 연산하고 3 나눠주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증명 안 한다고 했죠. 졸라 귀찮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못 해줘요.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서 너네가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거 해주면 수업 11시 반에 끝나도 돼. 11시에 끝나요 수업 그러면? 자, 수업 그럼 늦어질 수 있어. 진짜 하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쓸데없는 거 집착하지 말고. 부탁이야, 제발. 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야, 이거 지금 산수인데 나보고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니? 이거 전개해가지고 넘겨서 n 빼고, 이거 넘겨서 빼고, 3으로 나누고, 이걸 하는 게 문제인데. 원장님, 화연상생을 봤어요. 응, 원장님도 이런 거 증명 안 해주죠. 자. 여자하시더라고요. 전자랑 마이크. 자.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증명 방법이 똑같습니다. 얘는 3승에서 3승을 뺐듯이 너는 4승에서 4승을 뺀 거 전개식 양변 싹 더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증명은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증명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이 식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좀 쉬운데 두 번째 거는 분모가 6이고 nm 플러스 1, 이 자리만 사실 잘 외우면 돼요. 여기만.
2n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 됐죠? 응? 응. 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시그마 k를 1부터 뭐 9까지 2k 제곱 더하기 k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고. 2배 k1부터 9까지 k제곱 더하기 1부터 9까지 이렇게 그만 이거 얼마 나오겠어? n자리에 9 들어가면 되죠? 6분의 9 10 19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곱하기 2 더하기 얘는 2분의 9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보시다시피 계산하기가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90 같은 거 이제 묶어가지고 계산하시면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번거로워요. 연산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런 식의 계산을 이제 할 줄 알게 되는 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랑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요구를 해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데 시그마 1부터 n까지 a, k 빼기 a, k 플러스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자. k 꼴의 계산. 얘는 이 구조를 가지는 형태 자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운 거. 너네한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1부터 10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런 걸 계산을 해달래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니? 뭘로 바뀌어요? 목이 있어? 그러네. 여기 있네. 아 제발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두 손을 어떻게 잡아 이걸 들고 있는데. 내려놓고. 자, 뭐가 돼요? 이거 뭐라고 불러?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부분 분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분수라고 부르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오른쪽 위에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 여기 보이죠? 오른쪽 위에 요거. 자, 이거는 수학 하에서 유리식 단원에서 이제 배웁니다. 그 중에서 유리식의 계산을 할 때 요거 배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보면 자, 이런 꼴의 계산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쭉 관찰을 해보면 1분의 1, 2분의 1 뺀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에는 10이 들어가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웃한 두 항끼리 없어지죠. 너도 없어지지 이렇게. 쭉쭉 없어지겠죠. 언제까지 없어져요? 정확히 10분의 1까지 없어져요. 그래서 맨 앞에 한 개 이렇게 남고 맨 뒤에 한 개 남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1분의 10이 나오는구나. 참고로 이와 같은 연산은 여러분이 수학 하에서도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지 않았을 뿐 여기다가 그냥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땡땡땡 해가지고 그냥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하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다만 표기를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봤다. 그래서 요 꼴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시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쪽에 너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1 둘 중에서 더 큰 쪽에 너를 대입하면 A,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구조는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얘는 K고 K 플러스 1이니까 거꾸로지. 이거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지. 그래서 오히려 1분의 1에서 11분의 1을 뺀 형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뺀 형태는 소거되는 특징이 있다고. 소거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 소거된 특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계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시그마 K를 4부터 24까지 너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뭘 할까요? 이 식을? 나눠요? 아니요. 뭘 하면 될까? 뭘 해볼까, 얘를?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한다는 거는 유리화를 하는 거죠.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를 해볼게요. 분모를 유리화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가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서 분모는 그냥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식이 나와요. 요 식이 나와요. 이걸 한번 늘어서 쭉 써볼게. 처음에 4 들어가면 루트 5 빼기 루트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 루트 6 빼기 루트 5가 나옵니다. 루트 7 빼기 루트 6이 나오고요. 땡땡땡. 마지막에 24가 들어가면 루트 25 빼기 루트 24가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각선끼리 소거되죠. 또 이렇게 소거됐겠죠. 이렇게 얘가 남겠죠. 역시 얘가 남겠죠. 즉 작은 숫자를 둘 중에 더 작은 숫자에 대입한 큰 숫자를 둘 중에 더 큰 숫자 쪽에 대입한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5 빼기 2가 나온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서로 소거되는 형태를 풀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예시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n 제곱 아니지? 잠깐만 4n 제곱 빼기 1 분의 2 n까지가 아니지 10까지야 10까지 너는 얼마니?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해보세요. 보니까 분모가 뭐가 가능하죠? 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 몇 푼 안 되지. 내가 안 되지. 고1 때 진짜 그렇겠다. 수학 상할 때. 하긴. 인수는 친구 중에서 같은 이름 만난 적 있니? 그죠? 정수는 그래 정수는 좀 더 있어요. 정수는 좀 더 있고. 그래 지효도 그래 좀 있는 이름이고. 제 이름 좀 해주세요. 그죠? 가은이가 제일 흔하지 않나? 가은이도 좀 있죠. 아니 지금 김희진이 재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김재원. 선생님 살면서 병서 2번 만났습니다. 병서 두 번 봤어요. 2번. 웃긴 이름 하나 있었어. 누구 이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웃긴 이름. 그랬나? 아니야 선생님이 있어. 현아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읽으셔서. 읽으셨다고. 그냥 저기 앉아서 우리 과 선배 중에서 선생님 수학과 나왔거든. 과 선배 중에서 과 선배가 아니다. 그 사람은 다른 과 선배였는데 학교 선배 중에서 이름이 수학인 선배도 있었어요. 과는 학원과였어요. 명재야. 명재. 아 명재. 명재야 미안하다. 그죠 맞아요. 맞아. 그 친구는 이제 수학 하할 때 고통 많이 받았죠. 근데 명재는 그때 하고 나면 사실 잘 안 나와요. 근데 인수분해는 영원히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분해되기 때문에. 아니 정수는 이제 갈수록 유리에
김상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면. 상수도 있죠, 나름. 상수. 유리수는 없죠. 옛날에 활동하던 사람이 하리수 있죠, 하리수. 하리수 모르나요? 아는구나. 너네는 모를 세대인데. 하리보는 당연히 알겠죠. 하리보 마크트 킨더프로 뭐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선생님은 초록색이 제일 좋습니다. 볼게요. 흰색 파인애플 맛이던가? 초록색이 아마 수박 아니지 사과였던 걸로 기억해요. 분모를 이렇게 쓸게요. 지금까지 키위인 줄 알고. 조용조용.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너 빼기 너 빼기 분의 1 곱하기 아이고 내가 왜 n이라고 썼지? 미안해. 요거 n이라고 쓸게요. 여기 n으로 바꿔주세요. 자, 빼기 자, 이렇게 됩니다. 앞에 곱하기 2 있죠. 근데 잘 보면 이만큼이 2 나오는 거 보이니? 약분되죠.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n 마일 분의 1 빼기 2n 뿔 1분의 1 요렇게 자 1을 넣어볼게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들어가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땡땡땡 마지막에 10 들어가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얘까지 없어지겠죠? 요거 남고 요거 남습니다. 답은 21분의 20이 나온다. 요거 이해가요? 맞아요. 벽면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꼴까지 했고 문제 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까지 풀까요? 우리 6번까지 풀게요. 6번까지만 풀게요. 자, 6번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6번까지 풀면 금방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시그마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K1부터 20까지 합을 구해봐라. A1부터 A20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보시면 자, 그럼 식을 이렇게 시그마식을 줬을 때는 하나씩 그냥 전개를 해보면 돼요. 쭉쭉 나열을 해보면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값이 현재 5n제곱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1부터 A20까지 합을 요구하고 있지. 자, 좌변을 한번 쭉 전개를 해볼까? 처음에 1 들어가면 뭐 나오지? 1 들어가면 A 1 더하기 A2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 수열의 전체의 첫 항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K에 2가 들어가면 누가 나올까? 3이랑 4가 나와요. 맞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땡땡땡 마지막에 n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A 2n-1 A 2n 이렇게 나온다. 요렇게 생긴 게 바로 5n제곱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시그마 1부터 20까지 합을 구해달래. 즉 A1부터 A20까지는 도대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얘를 주고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당연히 n에다가 10을 넣으면 여기가 1, 2, 3, 4 땡땡땡 20, 19, 20까지죠. 즉 답은 500입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시그마의 뜻을 활용을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번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인데 잘 보시면 자, A를 시그마한 거는 1부터 10까지가 5고 B를 시그마한 건 1부터 10까지가 9인 거지. 왜? 2BK를 한 거니까. 2BK 합이 18이라는 거는 BK 합은 9가 나와요. 근데 뭘 하고 있어? AK를 2배를 하고 합을 하고 BK를 3배를 하고 빼고 그 다음에 4를 10번을 더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마지막에 지금 이 부분만 보세요. 시그마의
너가 이 AK가 있고 얘는 이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3도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BK 마지막으로 4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 40이겠죠. 왜 40인 거야? K가 1일 때도 사고 K가 2일 때도 사고 K가 3일 때도 사고 이 수열 자체가 AK는 4라는 수열인 거예요. 그냥 4, 4, 4,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10개를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니 곱하기 니라서 4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수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끝. 각각 얘는 문제에서 5라고 줬고 얘는 문제에서 9라고 줬죠?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3번 한번 풀어볼래요? 3번을 풀어보세요. 참고로 3번을 풀 때 나 같으면 1부터 10까지 AK 합한 거를 그냥 알파라고 놓고 1부터 10까지 BK 합한 거를 베타라고 놓고 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시그마를 계속 쓰느니 어차피 계속 쓸 필요 없으니까 따로따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응? 몰라요? 10 더하면 50 빼기 27 23 맞아요? 응, 1번 맞아요. AK가 알파요? 아니면 BK가 그건 니네 맘이에요. AK를 개똥이라고 놔도 상관없습니다. 니네 맘대로 놓으세요. 근데 이제 시그마를 쓰기 귀찮으니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전체를 그냥 알파라고 놓고 얘를 전체를 베타라고 놓고 쓰는 시간을 좀 줄이자는 거. 쓰는 시간.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와요? 그냥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는 거죠. 얘가 5인 거지.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알파 빼기 2베타가 나오는 거죠. 0인 거죠. 알파가 2베타니까 대입해보시면 베타는 1 나와요. 베타가 1 나오면 알파는 2 나와요. 2 더하기 1은 3이에요.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자, 4번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번은 지금 제곱돼 있죠. 우리가 합끼리 제곱하면, 그러니까 제곱된 거의 합은 따로따로 제곱을 해서 합을 하고 나서 제곱을 한 거랑 제곱을 하고 나서 합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냐면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 선생님이 된다고 한 적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너 이쪽이 1, 2, 3이 있어요. 이쪽이 4, 5, 6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더하고 곱한 거랑 1 곱하기 4, 2 곱하기 5, 3 곱하기 6을 더한 거랑 같을 리가 만무하죠. 달라요. 곱하거나 나눗셈은 절대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제곱도 이제 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식 안에서 이거를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곱된 거를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AK제곱 BK제곱 이 AK, BK 맞아요? 자, 요만큼 나오고 얘가 20. 그 다음에 서로 뺀 거 제곱한 게 있죠? 그럼 얘도 전개해보면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8인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둘이 곱한 거를 구하고 싶자. 곱한 부분이 남으려면 두 식을 서로 빼주면 되죠, 이제. 이렇게. 빼주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2개 있고 마이너스 2개니까 4개가 되겠죠? 4 시그마 AK, BK 범위는 좀 생략할게요. 는 12 이렇게. 범위가 같을 때는 이 부분 범위를 기호를 안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걸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쓰다 보면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문제하고 잠깐 쉴게요. 6번까지 하고 금방이에요. 자, 5번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3 18, A5는 162. 그러면 공비는 얼마게? A3이 18, A5가 162면 공비는 3 나와요. 그죠? 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제곱이 9인데 공비가 그럼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3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비를 알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00분의 AK인데 이쪽을 AK라고 쓰고 이쪽을 100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표기를 하고 나면 이쪽은 첫 항이 A1이고 공비가 3짜리인 너를 N개를 더하는 거죠. 근데 A3이 18이니까 A1은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1 분의 3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약분되죠. 2는 A1이에요. A3인 18에다 9를 나눠줬습니다. A1을 구하려고. 그래서 미인이 언제까지 가능하니? N은 언제까지 가능해? 너를 만족하는 거? 3의 몇 승까지 가능해요? 3의 몇 승? 4승 빼기 1, 4승 빼기 1. 5승이면 243인데? 넘어가도 되죠? 마지막 6번 하고 쉬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 4의 K승 분의 5의 K승 더하기 3의 K승을 합을 하고 싶대요. 근데 식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시면 전체 수열이 지금 어떤 수열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분모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요렇게 따로따로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면 뭐 나와요? 4분의 5의 K승 나오고 얘도 4분의 3의 K승 나오고 각각 시그마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더해줘도 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왜 분리를 했냐면 각각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끼리 서로 더한다고 등비가 안 나오거든. 왜냐면 공비가 다르면 서로 더하면 이상한 수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항 4분의 5 곱하기 4분의 5 빼기 1분의 4분의 5에 10승 빼기 1. 이게 뭐였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3 곱하기 이번엔 1 빼기 4분의 3 1 빼기 4분의 3에 10승이고 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왜냐면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건 날라간다고. 이렇게. 얘도 4분의 1이잖아. 요까지 날라간다고. 그러면 5 곱하기 너 빼기 5 3 곱하기 너 빼기 너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나오더라.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쉴게요. 대표 유형 정도까지는 풀 수 있게끔 조금 간단하게 공부를 해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7번 시그마 K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아까 공식 세 가지 외우라고 한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고. 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 돼 있죠. K는 역시 1부터 10까지 2K 전체의 제곱. 범위가 일단은 똑같아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식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요걸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거 처음에 1의 제곱 나오니?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그죠? 얘는 뭐가 나올까? 부터 마지막에는 이 둘을 더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의 합을 뜻하는구나. 즉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시그마로 바꿔주시면 시그마 K를 1부터 20까지 그냥 K제곱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겠네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공식을 외우셨어야 됩니다. 자,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 보시면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해봐라. 지금 8번은 k가 1부터 시작을 안 하고 있죠. k가 2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2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시그마 계산하기가 약간 불편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공식들은 항상 k가 1부터 시작하는 1부터 n까지일 때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쓰려면 여기도 사실은 1부터 시작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죠. 그럼 우리가 2인 거에다가 양변에다가 너가 1일 때는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k가 만약에 지금 얘는 3, 5, 7, 2n-1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k를 만약에 1부터 했더라면 여기에 1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다 1을 더해주고 너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좌변 공식 쓸 수 있죠. 자, 2분의 2 곱하기 n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n까지 1인 거죠. 그냥 n인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좌변은 n제곱 더하기 n 빼기 n이라서 n제곱 나와요. n제곱이 81이니까 n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였어요. 넘어가서 9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너가 만나는 좌표를 알파 n, 베타 n 그랬을 때 알파 k 제곱 더하기 베타 k 제곱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요거랑 얘랑 만나는 거죠. 너의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이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너의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인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둘을 더한 거 n 플러스를 나올 거고 둘을 곱한 것도 있겠죠. 곱한 거는 마이너스 2n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근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냐?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a k제곱 b k제곱 자, 이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 문자가 k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k를 n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줘도 전혀 상관없죠. 동일하게 바꿔주기만 하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써보겠습니다. 자, 너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너의 제곱에다가 요거를 두 번을 빼주면 되죠. 제곱해보시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서 요거 두 개를 뺀 거니까 플러스 4n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시그마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n제곱 있죠, 일단? 시그마 n제곱 있고 n은 6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10개 있죠. 더하기 10 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는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요거 55 나오거든. 2분의 10 곱하기 11 하면 2분의 110이라서 55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암산이 안 됩니다. 6분의 10, 11, 21 이렇게 계산하시면 77 곱하기 5니까 385 나오네요. 385. 답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끝. 이렇게. 요게 시그마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였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11번 요 AK AK 플러스 형태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11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 AN은 다항식 너를 x 빼기 n으로 나눈 나머지 일 때 그럼 나머지 정리상 요거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네.
즉 AN은 뭐라고 쓰면 돼요? 어떤 다항함수를 1차식으로 나눈다는 거는 요 다항식에다가 너를 0으로 만드는 n을 대입을 한, 즉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랬을 때 너 분의 1 시그마를 해달래. 그럼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n1부터 7까지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의 1.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부분 분수를 통해서 식을 너 빼기 너 분의 1, 그 다음에 너 분의 1 빼기 너 분의 1,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바꾸고 나면 여태까지 했던 거랑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일단 나열을 해볼게. 2분의 1은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너를 나열을 해보시면 처음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2가 들어가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나오고,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나오고,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나오고, 쪼르륵. 마지막에 7 들어가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아까는 원래 이웃한 두 개끼리 계속해서 소거가 됐단 말이야. 근데 너랑 너랑 서로 소거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소거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플러스 4분의 1이랑 최초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3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n 값이 이만큼 커져야지만 비로소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너랑 없어지고, 너랑 너랑 없어지고, 너랑 너랑 없어지고, 쭉쭉쭉 없어지다가 너랑 너까지 없어지고, 위에 마이너스 9분의 1은 하나 살아요. 이렇게 두 개가 삽니다. 얘는 이렇게 두 개가 살아요. 그래서 앞뒤로 두 개씩 살아요. 차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6분의 5 빼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90분의 19. 계산하시고 끝. 통분하면 되겠죠? 75 빼기 19니까 54가 되나? 90분의 54 되겠네요. 맞나? 헛소리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다. 56? 그죠? 56. 90분의 56. 약분하면 되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12번 보세요. 12번. 12번은 여러분이 이제 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1의 제곱분의 3, 그 다음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5, 마지막에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분의 21. 자, 이렇게 돼 있거든. 너네가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K번째 항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K번째 항.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너가 지금 첫 번째 항이라고 치면 얘가 이제 두 번째 항인 거고, 규칙성 보는 거예요. 자, K번째일 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찾아야지만 K로 표현을 하고 K를 시그마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과 3, 2와 5 이런 관계를 보시면 요 분자는 뭐가 되겠니? K일 때는 뭐라고 쓰면 돼요? 1일 때 3이고 2일 때 5면 K일 때는 뭐가 되면 돼요? 지금 보면 3, 5, 7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중간에 선생님 하나 안 썼어. 마지막에 10번째일 때 21인 거잖아. 2K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자, 분모는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요? K제곱까지 더하면 돼요. 근데 참고로 요거는 뭐가 되냐면 6분의 뭐라고 쓴다? 제곱의 합이니까 K 플러스 1, 2, K 플러스 1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분자에 있는 2k 플러스 1과 너는 약분이 됩니다. 짠.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면 k에 k 플러스 1 분의 1, 분의 6이라서 너를 1부터 10까지 합을 하시면 끝. 이렇게. 이 뒷부분은 이제 쉽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식 구성이 조금 어려워요. 너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게 13번 같은 형태인 건데 역시 이제 서로 뺀 형태가 나올 텐데 왜 서로 뺀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13번 보시면 일단 애시대장초의 주기를 이걸 이렇게 줬죠. 시그마 보세요. 너가 k가 1일 때 1부터 n까지 a, k는 n제곱 더하기 4n이래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sn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고 했어. 그죠? 너를 sn이라고 본다 치면 우리가 합이 저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a에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의 수열이에요? 합이 저렇게 생긴 수열은 원래는 무슨 수열이에요? 합이 이렇게 생겼어. 등차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 a에는 자 합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죠. 왜냐면 SN 쪽이 얘가 1이 2분의 공차거든. 그래서 여기가 2N 써주시고 뒷부분은 어떻게 맞춰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이 뭐보다 훨씬 더 낫다? N 넣고 N-를 넣고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걸 구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시그마 K에 대해서 1부터 어떤 P까지 A, K에 A, K 플러스 1 분의 1 요런 거를 계산을 하고 싶대. 근데 잘 보니까 너를 부분 분수로 쪼개 보시면 시그마 있는 부분은 이렇게 써주시고 너가 A, K 플러스 1 빼기 AK 전체 분의 1 곱하기 A, K 분의 1 마이너스 A,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요 값이 얼마 하게?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등차 수열에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빼면 너를 빼면 공차인 2가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봐도 되는데 등차 수열인데 이웃한 두 항을 뺀 거잖아. 뒤에 거 k 플러스 1번째에서 앞에 걸 뺀 거예요. 그럼 공차인 2가 나와야 돼요. 그냥 2분의 1이 나온다고. 이만큼 2분의 1 나와요. 그럼 너는 위에다 쓸게요. 2분의 1에 시그마 1부터 p까지 이제 요거 k분의 1 빼기 a 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요거는 이제 식 정리해 보시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시면 너는 요거 처음에 1 들어간 a 1분의 1 빼기 마지막에 p가 들어간 a p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는다고. 그게 우변에 있는 25분의 4가 돼야 되죠. 그거 끝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요거 대입해 보시면 a1은 5분의 1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5분의 1 나오겠다. 그지? 얘가 25분의 1 나오려면 a p 플러스 1이 25가 나야 돼요. 그럼 언제 25가 되냐면 a 11이 25가 되죠. 그죠? 아, 그러니까 p 플러스 1이 11이구나. p는 10이구나. 이렇게. 약간 어렵죠? 넘어갑니다. 14번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14번은 요것만 써놓을까? ln 뭐라고 써놓으시면 ln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요것만 써놓을게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요거 써놓으라고. 너는 루트 n 플러스 L 빼기 루트 n.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n에다 넣었을 때 이 잘린 선분의 길이거든. 위에 함수값에서 아래 함수값을 뺀 겁니다. 됐죠? 이게 14번.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사실은 여러분이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이미 등차 등비할 때 배웠어요. 합과 일반항은 어떤 관계 있었다? 기억나니? SN이 주어졌을 때 SN으로부터 AN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합과 일반항의 관계. SN과 AN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면 SN에서 SN-를 빼주면 AN이 나오는데 요거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는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N이 1일 때는 S1과 A1이 같으면 돼요. 자, 이거를 시그마에서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이런 얘기야. 시그마 너가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변에 예를 들면 N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서 이걸 토대로 A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N은 이 N에다가 N-를 넣고 서로 빼준 F N에서 F N-를 뺀 거다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왜냐면 FN이라고 쓰긴 하지만 얘는 사실은 SN인 거잖아. 이게 지금 SN이라며 원래 처음부터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15번 보시면 좌변에 뭐가 나와 있냐면 K1부터 N까지 AK가 우변에 2의 N승 플러스 3이죠. 이렇게 1부터 N까지 2의 N승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N 대신에 N-를 넣으면 N-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식을 서로 빼줄게요. 이렇게 서로 빼보시면 얘는 정의 자체가 첫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고 얘는 첫 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이니까 서로 빼주면 n번째 항인 an만 남습니다. 얘는 서로 빼보시면 2의 n-1승이 남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요게 2 곱하기 2의 n-1승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근데 언제만 되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A1은 어떻게 구한다? 주어진 요식에다가 양변의 n자리에 1을 넣으면 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끝났죠. 그럼. 문제에서는 A8분의 A9 더하기 A10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A1은 알바가 아니었네. 잘 보면 AN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A8분의 A9는 뭐가 나오겠어? A8분의 A10은? 더하면? 끝. 넘어갑니다. 16번 보세요. 자, 16번 같은 경우에도 요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지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합을 줬어요. n번째까지 합을 줬고 1부터 n까지 이 자리에는 이번에는 4k 빼기 3분의 ak라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줬고 그것이 2의 n제곱 더하기 3n. 자, 현재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AK의 역수를 취해서 시그마를 하고 싶대. 그러려면 AK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AK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 역시 N 대신에 N-를 넣고 동일한 식에서 서로를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좌변은 뭐가 나올까? 여기서는 너에서 너를 뺐기 때문에 AN이 나왔어요. n번째 항인데 요 식의 n번째 항을
남는 거죠. 근데 이번엔 식이 달라요. 식이 이렇게 생긴 식이지. 이 식에 n번째 항이 남게 돼 있다고. 즉 좌변엔 누가 남냐면 4n 빼기 3분의 a, n이 남게 돼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조금 달라요. 애초에 이 수열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에다 k에다 1, 2, 3, 땡땡땡 n까지 넣겠다는 거거든. 자, 우변은 너에서 너를 직접 빼셔도 되지만 합에서 일반항을 구할 때 보니까 합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임을 암시한다? 등차 수열임을 암시한다. 그럼 등차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너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뭐라고 쓰면 된다? 2가 뭐가 된다? 4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 뭐가 구해진다? AN이 구해진다. 그러니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역수 4K 마 3 4K 뿔1 분의 1 요거 부분분수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 부분분수 계산해 보면 일단은 서로 빼면 4 나오죠. 4 그지? 근데 요거 잘 보면 차이가 4가 나지. 4 그럼 앞에 4개 남고 뒤에 4개 남을까? 아까 여기서 아까 지웠다. 아까 차이 2 남을 때 차이 2일 때 2개 남고 2개 남았던 건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어떨까? 여기다 1 들어가면 이거 뭐 나오니? 여기는 2 들어가면? 근데 아까가 5가 나왔잖아. 그럼 둘이 바로 같아지죠. 왜 그런 거야? 너가 4K라서 그래요. 4K라서. K가 1씩 커진다고 해서 이 수열 자체가 1씩 커진 수열이 아니잖아. 얘는 이 수열 자체가 4씩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4가 날지언정 너와 너는 바로 다음 항이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쭉쭉쭉 없어집니다. 쭉쭉쭉 없어져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은 앞으로 뽑고 맨 앞에 항은 1분의 1에서 맨 뒤에 항인 41분의 1을 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합과 일반항 관계 다 있고 거의 다 있어요.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이럴 수가. 너무 빨라요. 자, 54분 아니, 저 52분. 항상 선생님 저 시계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 시계 저거죠? 느리죠? 네. 그러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귀납적으로 정의한 수열이라는 게 뭔지만 설명하고 예시 한두 개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하나, 둘, 세 개만 풀게요. 세 개만. 여기 뒷부분은 안 풀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자, 그냥 귀납적으로 정의된 게 뭔지만 설명해 줄게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자,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표현이 있고 귀납적으로 정의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3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이 수열의 뭐라고 그랬죠? 이거 일반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은 뭐냐면 마치 n에 관한 함수인 형태로 주어지면 일반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 잘 봐. a1은 4이고 a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는 3이야. 이렇게 주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수열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마치 주는 방식이 우리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너는 y절편이 뭐 1이고 기울기가 3이야. 이렇게 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3x 플러스 1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특히나 이 부분의 표현이 귀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 하면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 등의 상호간의 관계로 표현된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표현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빼서 공차가 된다,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등 비수열의 귀납적 표현은 어떻게 쓰겠니? 예를 들면
AN이 2 곱하기 3의 n승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걸 귀납적으로 바꾼다면 A1은 뭐가 돼? 6이고 그 다음에 쟤는 서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저렇게 빼서 3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등 B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을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AN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곱하면 돼요. 물론 AN분의 AN 플러스 1이 3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귀납적 표현은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그럼 내가 앞에 거를 알면 하나를 알면 그 다음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거를 알면 그 다음 거를 알 수 있고 영원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장점은 뭐냐면 그들의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차리기가 좀 좋아요. 그 대신 일반항으로 표현한 것에 비해서 너네가 이렇게 딱 주고 너네한테 야 이렇게 줄 테니까 그럼 A 뭐 100은 얼마라고 했을 때 30 졸라 더 해봐야 되니까 되게 좀 찾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일반항은 그냥 100 넣으면 301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항을 바로바로 찾기는 좀 불편하지만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관찰하기가 좀 더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납적 표현을 자꾸자꾸 일반항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했다고. 근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찬찬히 대입하면서 규칙성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성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 있어. 너네 보고 그 다음 네모 맞추는 거예요. 잘 나갔다. 자, 1 보세요. 2, 4, 7, 11 네모. 뭘까요? 왜 16이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상호 간의 관계를 봤더니 그래 이렇게 그럼 너는 이런 규칙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너가 왠지 16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는 A,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 N에다가 얘가 지금 A1이고 A2고 A3이고 자, A, N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 N을 더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일정한 것이 더해지는 게 등차수열이었죠. 우리가 뭔가 n에 관한 함수 형태가 더해지는 것은 개차수열이라고 불러요. 개차수열의 일반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규칙성을 관찰하는 것이 이쪽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7번 그 다음에 18번 두 개만 할게요. 자, 17번 보시면 A1은 2,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즉 AN이 무슨 수열인 거예요? 보니까 개차 수열인가요? 잘 보세요. 17번.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잘 보세요. AN에다가 어떻게 하면 AN 플러스 1이 나와요? 2를 더하면 나오죠? 일정한 거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인 거예요. 등차 수열. 즉 공차는 2짜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AN을 표현하기를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아예. 그 다음에 첫 항이 2네. 그럼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게 없네. 그럼 그냥 이렇게 생겼네. 그럼 AN이 나왔죠. 문제에서는 이거를 합을 하고 싶대.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N 대신에 K가 들어간 거니까 2K랑 그 다음에 2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4로 뽑아주시면 4분의 1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아까 열심히 여러 번 했죠. 이거 부분수 쪼갠 다음에 쭉쭉쭉 없어지니까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 1분의 1 남고 맨 뒤에 n 플러스 1분의 1 남고 n 플러스 1분의 n 남습니다. 그래서 빼주면 4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나면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18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18번 풀어보세요. 1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을 곱한 관계.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1부터 5까지 합을 하고 싶다. 주어진 관계식을 보니까 N은 무슨 수열이니 가은아? 무슨 종류의 수열이죠? 앞에 거에다가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곱하는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등 비수열 곱하는 거니까, 그죠? 더하는 게 등차, 곱하는 게 등비.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등비수열의 합을 알려면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세 가지를 알면 돼요. 하나는 첫 번째 첫 항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공비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자, 첫 항은 1 나누기 공비는 빼기 1 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승 빼기 1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정각이 끝났죠, 그래도?